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나르미 TMS에서 화물을 등록하고 배차를 수행한 후 운송 관리 과정을 살펴보고요. 어떠한 정산 항목들이 생성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물나르미 TMS에서 등록할 수 있는 화물은 내륙 화물, FCL 수출입 화물, LCL 수출입 화물 등이 있는데요. 오늘 이 동영상에서는 내륙 화물을 등록하고 운송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차 관리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화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 오더 버튼을 클릭하여 화물 입력 창을 초기화하신 후에 화물 내용을 입력하시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신규 오더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준 일자가 있고요. 운송 구분 그리고 화물 구분이 있습니다. 이 리본 메뉴에 있는 값들은 이렇게 신규 오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화물 구분과 운송 구분 그리고 상차 일자를 초기화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내륙 운송 화물을 입력해 볼 것이기 때문에 내륙으로 선택하고요. 신규 오더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창이 초기화되었고요. 청구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표시되고요. 다음은 상하차 일시입니다. 기준 일자에 입력된 날짜가 상차 일시에 입력되고요. 하차 일시는 항상 그 다음 날로 초기값이 입력됩니다. 당일 운송일 경우에는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차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등록된 상하차지의 경우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고 엔터로 선택합니다. 하차지도 동일하게 키워드로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또는 키보드로 직접 부산 이렇게 입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를 자동으로 불러와서 입력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항목을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하차 전화번호와 하차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를 입력하시는 방법은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주소 옆에 돋보기를 클릭하여서 직접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여서 주소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이때는 하차 담당자명을 입력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상차지와 하차지의 담당자를 입력하고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는 것으로 상차지와 하차지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물인데요. 화물에 대한 정보는 우선 품명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목록에 등록된 내용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팔레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 품명에 나타나는 이 선택할 수 있는 값들은 프로그램 탭의 운송 품목 화면에서 직접 등록을 해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럼 팔레트 2개 그리고 중량은 1.2톤으로 입력해 보고요. 화물의 규격은 2.2 미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부피 단위 CBM 컨테이너인 경우에는 여러가지 컨테이너 규격을 표시하는 용어들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화물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여기 보시면 청구 비고란이 있고요. 짐을 운송하다 보면 추가 경비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화물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어서 기록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여기 청구 비고란을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그냥 비고가 아니고 청구 비고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이 란에 기재한 내용은 여기 입력한 이 청구처에게 거래 명세서를 발행할 때 이 화물의 비고라, 이 화물의 작성된 비고사항이 거래 명세서에 표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뒷문 개방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이 청구 비고란에 입력된 내용은 청구처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용을 작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화주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청구 비고가 아니라 여기 아래의 내부 메모를 작성하시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제 화물의 정보가 다 작성됐으니까요. 운임 정보를 넣어 보겠습니다. 운임을 책정하시려면 이 짐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운송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텐데요. 그럴 때 지금 여기 있는 상차 권역이나 하차 권역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 권역 옆에 위치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로 연결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자동차 길찾기 그리고 총 거리 등이 표시됩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운임을 책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감안하여 운임을 책정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여기서는 임의의 금액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청구 운임을 40만원이라고 책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불 운임인데요. 지불 운임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35만원 입력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것이냐면 여기에 기준 금액, 회사에서 책정하는 기준 금액이 있다면 여기에 그 금액을 입력하시고요. 그 옆에 칸에는 여기에서 내가 20%의 마진을 가지겠다. 이렇게 요율을 입력하시면 기준금액에서 해당 요율만큼을 차감한 금액이 지불 운임으로 책정되고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럼 운송 의뢰를 요청한 업체, 상하차지, 그리고 화물에 대한 정보, 운임 정보까지 모두 입력되었으니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저장이 완료되었고요. 보시면 화물의 상태가 진행 상태로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화물의 배차를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운송회사에게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운송회사명을 입력해서 검색해서 엔터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차량 번호를 기록해 두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차량 번호를 기록하여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에게 배차를 할 때는요, 여기 버튼으로 지워 보겠습니다. 내용을 지우고요. 차량에게 배차할 때도 물론 차량을 우선 등록하고요. 이렇게 등록된 차량을 검색하여서 엔터를 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차량을 검색했더니 등록된 차량이 없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 선택창에서 차주 등록을 누르시고요. 여기 차량의 정보를 입력한 후에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차량을 우선 간단하게 등록하신 이후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 선택이 완료되었으니 제가 저장하기 버튼을 또 눌러 보겠습니다. 차량 정보가 저장되었고요. 이때 화물의 상태는 배차 상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차량에게 배차가 되었기 때문에 이 차가 상차지로 출발하여 짐을 싣고 운송이 시작될 텐데요. 차량이 운송을 시작하고 상차지에서 상차를 하고 나면 상차 보고를 하게 됩니다. 차량이 상차 보고를 한 경우에 화물 목록에서 이 상태는 상차로 바뀌게 되고요. 하차 후에 짐을 하차한 후에 차량에서 하차 보고를 한다면 상태는 하차로 바뀔 것입니다. 배차자가 운송 완료를 확인하고 나면 이렇게 운송 완료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여서 화물의 상태를 변경함으로써 화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운송이 완료된 경우에 어떠한 정산 항목들이 생성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확장창 열기 버튼을 열어 볼게요. 이 화물을 선택하고 확장창을 열었을 경우에 아래에 정산 항목 탭에 매출과 매입이 표시될 것입니다. 입력된 매출은요, 이 나청구라는 거래처
여기 청구처명에 입력된 이 업체에게 운임료 40만원 부가세를 매출로서 청구하게 되고요. 여기 1357이라는 이 차량은 나중에 32만원의 운임과 부가세를 매입으로써 우리 회사에 지급해 달라고 청구를 해 올 것입니다. 지급 요청을 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정산 항목들은 지금 이 배차 관리 화면이 아니라 이 뒤쪽의 마감 관리를 거치고 정산 관리 화면을 거쳐서 정산 업무를 수행할 정산 담당자가 진행할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화물 나름이 TMS에서 내륙 화물을 등록하고 배차를 수행한 후에 운송 상태를 확인하고 어떠한 정산 항목들이 생성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